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청취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 와인썰 방송에 정중히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와인 초보분들이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떤 와인을 고르야 되는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좋은 가을 계절인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어디 좀 가을 소풍 좀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와인 닥터님?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 가족들이랑 야외를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와인 애호가님은? 저는 가을바람이 좋아서 한강변에서 와인 번개했습니다. 네, 바람도 좋고 온도도 딱 알맞고 더 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만 그냥 현장에서 문지만 잔뜩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계절에 아무래도 이 좋은 계절은 와인과 함께하는 그런 계절인 것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와인 고르기. 어떤 와인,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즉, 우리가 접하는 와인 중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시작하는 관점을 나라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품종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와이너리별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생각도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우리 와인 닥터님부터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와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저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이제 와인 초보자들이 어떻게 와인을 선택해야 될지 아주 초보적인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라를 고른다 그러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그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도 있고 품종 너무 어려워 이렇게 충분히 그런 생각들 처음에 하실 텐데 일단은 저는 친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샵을 하나 정해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제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다음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어떤 거인지 늘 이런 걸 대화를 하면서 선택하는 편입니다. 우리도 와인 외건님은 이 나라별, 품종별, 와이너리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저는 우선 색의 구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레드 와인인가 화이트 와인인가 먼저 정한 후에 저는 입안에 머금은 그 느낌이 가벼운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좀 라이트하다는 말을 쓰죠. 라이트한 와인을 권하게 되고요. 입안에 가득 찬 듯한 느낌의 와인이 좋다. 그럴 때는 풀바디한 와인을 권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물을 머금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유를 머금는 거하고 느낌이 틀려요. 예. 그럴 때 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풀바디 말씀하시면 듣는 척제요. 네, 그래서 입안이 가득 찬 듯한 느낌일 때 그걸 풀바디하다고 하고요. 예, 물처럼 가볍게 넘어갈 때 라이트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이렇게 그런 정도로 구분은 해주시면 구하기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인 닥터님 그 숍에서 하신다는 말씀하실 때 참 공감 가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여러 나라별 나는 블란스 아니면 이태리 와인 좋아할까 이러다 보면 정말 고르기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아마 와인 고르는 초보자들이 고르는 것 같고요. 저 같은 생각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와이너리도 너무 많고 와이너리고 거의 한 10만 개 넘는 와이너리가 있다는데 그걸 다 이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쉽게 저는 접하는 것은 품종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알려진 품종은 그래봤자 한 10가지 종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을 알아보고 그 품종을 가서 숍에 가가지고
저는 좀 오늘 고기 완조 먹는데 까시는 어떻습니까? 줄임말 쓰지 말아야지. 까베르 소비뇽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하고요. 오늘 신선한 스파게티 집을 가면은 메롤로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아마 쉽게 이렇게 와인 고르기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나파밸리 와인 미국 와인을 고르다고 나파밸리 와인도 한 3만개 넘는 와인은 숍에 있는 아가씨는 그냥 한밤중에 봐도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제는 와인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 말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너무 광범위해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두 분 말씀하시고 저와 말한 것 중에 좋은 걸로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는 와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 분야별로 나누어서 알아보시죠. 그럼 저부터 알아볼까요? 와인은 우선 이제 색깔별로 분류를 합니다. 청포도로 만든 와인을 화이트 와인이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그 포도를 얻긴 뒤에 바로 압착작업을 거쳐 생산되며 이 노란색 또는 황금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와인, 레드 와인이 있습니다. 레드 와인은 붉은색을 띠는 게 당연하고요. 포도 껍질째 압착 및 발효함으로써 씨 또는 껍질에 있는 타닌 성분이 추출되어 떫은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레드 와인이고요. 아마 세계 유명한 와인들이 다 레드 와인을 볼 수 있고요. 색깔별로 분류한 와인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중간대에 있는 로제 와인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제 와인은 색깔이 핑크색으로 아주 색깔이 이쁜 와인을 로제 와인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적포도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약간 핑크색 나는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걸 로제 와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당도, 단맛에 의한 분류를 좀 보면 아주 단 와인, 단맛이 강한 와인을 접하는 분들은 스위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포도 자체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이 아마 이에 속하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레드도 당분량을 높여서 달콤 와인을 생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와인을 가지고 우리는 스위트 와인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덜 단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달지 않은 그것은 미디엄 드라이 와인이라고 하는데 당분을 발효시켜 알코올을 변화시킨 상태로 약간의 당분을 포함한 와인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미디엄 드라이 와인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단맛이 없는 와인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많이 마시는 와인을 드라이 와인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와인은 포도즙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완전히 발효되어 단맛이 없는 와인을 의미하며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즐겨 먹는 와인을 우리 흔히 드라이 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 와인 닥터님 그러면 다음은 숙성 정도에 의한 분류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와인 건축가님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초보자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빨간 와인, 하얀 와인, 핑크 와인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되고 단 와인, 안 단 와인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저희들이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요. 숙성 정도에 의한 분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병에 넣어서 바로 먹는 그러니까 뭐 요맘때쯤 나오는 보졸레 누보 같은 그런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먹는 그런 와인을 우리가 영와인이라고 하고 넣고서 한 5년, 15년 그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서 먹는 와인, 그게 에이지드 와인. 그다음에 장기 숙성, 뭐 우리가 뭐 아주 오래된 로마네 꽁띠나 뭐 이런 거 몇십 년 된 와인들, 그런 와인들은 그레이트 빈티지 와인이라 그래서 이건 아주 오래 이렇게 숙성을 해서 먹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나눠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일반 와인과 거품이 있는 와인. 그래서 발포성 와인과 비발포성 와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샴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는 그런 와인을 우리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와인을 우리가 스틸 와인, 일반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와인 애호가님 식사 용도에 따라 분류가 또 달라지죠? 저는 이제 식사하기 전에 드시느냐 또 식사한 후에 드시냐에 따라서 식전 와인과
식후 와인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서양 식사 문화에 있어서 와인은 중요한 요소고 또 식욕을 촉진시키거나 식사 도중에 음식과 조화를 통해서 식사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죠. 전통적으로 서양 요리는 가벼운 음식부터 무거운 음식 순으로 서브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서 와인도 가볍고 맑은 화이트 와인에서부터 무거운 레드 와인 순서로 서브가 됩니다. 식전 와인 종류로는 주로 마티니 같은 칵테일 등이 있고요. 식전 와인은 달지 않은 스파클링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사하면서 드시는 와인은 테이블 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양 요리에서 전체 요리와 함께 서브되는 와인으로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나 부르고뉴 샤블리 와인, 이태리 소아베 등이 좋은데요. 메인 요리는 무거운 스테이크나 고기가 이제 주로 드시게 되기 때문에 가벼운 레드 와인을 곁들이기도 하고요. 또 스테이크 같은 메인 요리에는 무거운 장기 숙성용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보통 테이블 와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화이트 및 레드 와인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서는 조금 달달한 느낌의 와인을 디저트와 함께 드시게 됩니다. 요거는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나 그 추운 독일 변방 쪽에서 생산되는 아이스 바인이 좀 유명합니다. 자, 와인의 분류에 대해서 쭉들 알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와인이 있는지를 이제 쭉 여러분들은 알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 그동안 지금까지 방송해 준 게 와인 고르기, 와인 어떤 분류를 좀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와인바, 와인 레스토랑 가서 고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이블도 소위 말하는 그 상표죠. 그것도 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 와인 하는 사람들은 처음 와인을 접할 때 좀 이렇게 스위트한 와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드라이한 와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와인 마셨을 때의 어떤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와인 닥터님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다가가기 좋은 와인들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와인이 있어요.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와인인데요. 그 아스티 지방에서 나오는 와인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모스카토 다스티는 알코올 도수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아주 단맛이 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런 와인샵에 가서 이제 그런 와인 달라고 하면 처음에 와인 쉽게 접하실 수 있고요.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흔한 말들이 그런 거예요. 와인 그 쓴 걸 왜 마셔? 와인 무슨 맛으로 마셔? 떨기만 한데.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와인부터 접근하기 시작하면 와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워낙 이태리 와인 좋아하니까 이태리 와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병을 보면 병목 부분에 이렇게 핑크색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 종이띠가 있는 그런 와인들이 주로 이태리 와인인데요. 제가 이태리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식이랑 같이 먹기 좋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태리 와인 고르셔서 음식 스파게티도 좋고 피자도 좋고 스테이크도 좋고 즐기시면 와인이 조금 더 쉬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와인 애호가님은 와인 많이 드셔보셨나요? 많이 앞으로 마시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참 그런 경험과 경륜이 참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하우를 어떻게 처음 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골라야 될 때 당황하지 말고요. 이태리 레스토랑이면 와인 중에서 이태리 거를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태리 거를 딱 보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 가격에 맞는 걸 고르시거나 내가 마셔봤던 걸 고르거나
아니면 레드를 고르거나 화이트를 고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편하시고요. 만약에 뭐 고기를 드신다 그러면은 고기가 많이 수출되던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묵직한 레드 와인을 선택을 하면 거의 성공하시고요. 또 그 해산물 드시러 가시면 굴이나 뭐 이런 거, 또 생선 이런 게 나올 때는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뉴질랜드나 호주의 가벼운 화이트 와인을 골라보시면 뭐 아주 향긋하고 좋은 게 내가 잘 모르고 골랐는데도 이렇게 잘 골랐어 소리를 듣게 되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초보님들 이렇게 보면 되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그냥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건 사실 좀 처음에도 저희가 접할 때는 달달한 와인부터 출발하잖아요. 왜냐하면 술 문화가 소주다 보니까 좀 쓰잖아요. 그 쓴 걸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좀 다네? 그럼 먹을 만하네? 이렇게 출발하다가 어느 날 단 게 싫잖아요. 음식도 단 게 물론 나이가 들어서인지 몰라도 단 게 싫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드라이 와인으로 출발하는데 혹시 와인닥터님 그 처음 와인 시작했을 때 그때 얘기를 잠깐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에게 와인을 소개시켜준 친구가 이제 와인 디너라고 하죠. 와인 업체에서 초대를 해서 음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와인들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요. 이제 와인 디너 행사에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와인 디너 행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와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식전주부터 시작해서 디저트 와인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인을 음식과 잘 결합해서 와인의 맛을 충분히 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와인이 음식에 따라서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와인이라는 것이 음식과 어울릴 때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이구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제도 지난번 방송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초보자를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접할 때 왜 에피소드는 걸 자꾸 물어보는 동기가 됩니다. 와인 애호가님도 어떻게 그 처음 와인 접할 때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니까 괜찮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식당 맛있는 데를 찾아서 다니면서 먹는 그런 모임에서 처음 와인을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중국 음식점도 가고 일식집도 가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 요리를 하는 집도 가고 이럴 때 처음부터 맛을 위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식전주 웰컴 드링크 또 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또 그날의 와인 그러고 나서는 또 알코올 보충용 와인, 디저트 와인 뭐 이래 가지고요. 처음부터 좀 풀바디하게 배워 가지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날 좋았던 거를 이렇게 외우고 또 사진을 찍고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러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마셔보지는 못했는데 이 리스트를 갖고 마셔서요. 좀 더 다가가기가 좋았어요. 그날의 음식하고 만든 거를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 오신 거를 배웠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와인 고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그럼 제일 중요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그 나라별, 와이너리별, 품종별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품종별로 이제 집약이 된다면 그 품종을 좀 앞세워서 그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나는 이런 품종이 좋아서 이런 와인이 좋더라라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좀 내려서 딱 꼬집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메를레 어떤 와인이 딱 처음에 보니까 괜찮더라라고 하면 처음 접하는 분들이 숍에 가서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품종의 어떤 와인이 좋더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사볼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한번 주시죠. 와인 닥터님부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와인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와인 애호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와인이 어려운 이유는 와인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저 책 보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에게 와인을 소개시켜준 동생도 걔도 천상모범생이라 와인을 소개시켜주면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원서를.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지 나한테 술 마시는데 나한테 왜 책을 공부하는 책도 잘 안 보는데 근데 와인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와인을 먹었더니 이런 맛이 났다. 그럼 기억 못 하거든요. 써놔야 되고 물론 이제 요즘은 앱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 놓으면 되지만 사진 찍어 놓고 이 와인을 먹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다 이런 걸 간단하게 기록해 놓고 이 품종을 먹었더니 어떤 맛이다. 이 나라 와인을 먹었더니 어떤 맛이다. 막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기록해야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와인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품종 맛 아직도 잘 몰라요 사실은. 까쇼가 어떤 맛이 나고 메를로가 어떤 맛이 나고 피노누아가 어떤 맛이 나는지 잘 모르고 그 대신 이제 이태리 와인은 제가 잘 아니까 이태리 와인의 포도 품종은 좀 독특하잖아요. 산지오베제, 그렇죠. 네비올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태리 와인들 토스카나 지방의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끼안띠라든지 뭐 이런 이태리 와인들 편안하게 다가가시기 쉬우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끼안띠라는 와인을 사셔가지고 그 끼안띠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와인들 가지고 스파게티나 피자나 이렇게 같이 드시면 굉장히 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토스카나 유명한 그 와이너리죠, 끼안티. 그 오드레 헵번의 로마 혈에 나왔던 그 영화에 나왔던 와인이 끼안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 이제 끼안티가 옛날에는 집으로 만들어져서 허리춤이 찼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막걸리처럼 그들도 일을 할 때 먹던 술이 끼안티라고. 그래서 이 포도의 산지오베제가 부드러운 맛이 이태리 와인의 전문가 아닌가 싶어요. 괜히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이었고 우리 와인 회원님도 품종별로 딱 집어서 말해주시고 그동안 먹었던 와인 중에 이 품종이 이 와인이 참 최고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방송하는 분이 그 와인 찾으라는데 숍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그 팁을 하나 주시죠. 저는 편하게 찾을 때는요. 호주의 시라를 찾습니다. 네. 그 신세계 쪽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요. 충분한 그 알코올 양을 하고도 조금 당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한 한 맛까지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호주 시라를 잡으면은 큰 실패를 안 합니다. 호주 시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 두 분 출연님께서 우리 출연 청취자 여러분들이 와인 고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두 개를 주셨어요. 이탈리아 와인 그리고 호주 시라자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나파밸리 와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미국 와인 중에 다양성이 있는 와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숍에 가서 나파밸리 와인 좀 하나 주세요 고르면 아마 까베르 소비뇽이 됐던 뭐 메를로가 됐던 시라즈가 됐던 피노누가 됐던 아마 좋은 와인을 아마 숍에서 주실 거라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와인 고르기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처음 접할 때 어떤 와인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애인이나 뭐 자기 부인, 남편 아니면 가족들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제 와인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태리 와인 그래가 한 20가지, 프랑스 와인 한 20가지, 뭐 칠레 와인 뭐 20가지 넣고 한참 메뉴판을 보다가 웨이터 보고 알아서 갖다 주세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주제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와인을 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말을 하는데 돈을 좀 적게 주고도 좋은 와인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무슨 와인 닥터님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혹시 뭐 처음 가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웨이터 보고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라고 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는 팁 하나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는 와인을 잘 몰라서 이제 뭐 레스토랑 같은데 갈 능력도 잘 안 돼서 못 갔던 것 같고 결혼 후에는 이제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는데 그때는 와인을 모를 때
와인을 안 다음부터는 잘 못 가요, 또. 그 레스토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가서 와인을 못 마셔요. 가격을 아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레스토랑 가서 와인을 고를 때는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먹어야 되냐, 이 음식에 맞는 와인이 어떤 거냐 물어봤던 것 같고요. 처음에 레스토랑에 있는 와인 리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야, 와인 정말 비싸다. 오, 이거는 내가 먹는 음식값에 비해서 와인값이 훨씬 더 비싸네. 이거면 훨씬 더 좋은 메뉴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팁을 좀 드리자면, 뭐 저는 술을 많이 못 먹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와인 한 병을 다 먹기에는, 둘이서 먹기에는 사실 와인이 적은 양이 아니고, 그래서 하우스 와인 자주 시켜요. 예, 물론 이제 하우스 와인이 두세 가지 종류의 하우스 와인을 잔으로 서빙하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화이트 와인 하나, 뭐 레드 와인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 하우스 와인은 그 레스토랑의 셰프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갖고 골라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우스 와인 즐겨 마셔요. 그러시군요. 그럼 와인애고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와인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좋은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잘 배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하우스 와인, 예, 잔으로 시킬 수 있거든요. 예, 마셔보고 마음에 들면, 아니면 그 자리에 와인을 좀 같이 많이 드셔주실 분이 있으면 한 병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날 아까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그날에 먹는 음식에 맞춰서, 인테리 음식이면 이태리 와인 쪽에서 고르시면 되고, 예, 프랑스 음식이면 프랑스 와인 쪽에서 고르시면 매칭이 잘 되고, 음식과의 마리아주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맞아져서 그날의 그 식사 시간이 아주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딱딱하고, 뭔가 좀 유머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와인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하면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와인, 처음 접한 와인 어떻게 고르는가에 대해서 쭉 이제 와인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나라별, 뭐 품종별, 또 레스토랑에 가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또 내 생애 최고 와인은 어떤 것인지 쭉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처음 접한 와인 고르기 중에 한 줄 평, 이런 게 오늘 방송에 정말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 하나만 찍어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인 닥터님부터 한 줄 평을 해주시죠. 샵에 가서 친구를 꼭 만드세요. 샵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것보다도 샵에 가서 많은 와인이 쌓이는 걸 보고 한번 감상하고 그분과 친구가 되라.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와인애고님은? 저는 와인을 고르거나 찾는 것은 보물 찾기 하고 같다라는 걸 아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 중에서 제 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찾기만 하다가 못 찾을 수도 있고, 네, 열심히 노력합시다. 보물 찾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쭉 오늘 방송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긴 것 같아요. 처음 접할 때 뭐 이제 소주 문화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달달한 스위트 와인을 골랐다가 이제 드라이 와인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게 무수한 향과 그런 맛의 차이, 이런 걸 느끼면서 소위 말하는 와인의 이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아무래도 처음 고를 때는 달달한 와인을 많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드라이 와인부터 취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좀 추운 같기도 하고 그런 날씨에 오셔서 와인 고르기에 대한 방송을 해주시는 출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